동덕여대 사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현실. 파트 1 유교에 대한 비난 및 배척. 파트 2 과거 역사에서 전통과 남녀 역할. 파트 3 페미니즘. 파트 4 한국에서의 남녀의 인권. 파트 5 동덕여대 사태에 관한 질문과 답변. 파트 6 최종적인 생각. 파트 1 유교에 대한 비난 및 배척. 유교는 조선시대에 한국에 들어온 사상으로 예를 중시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상이다. 그러면 유교란 게 어떤 건지부터 먼저 알아보자. 유교는 삼강오륜과 관혼상제에 대한 것으로 대변된다. 삼강오륜에서 삼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이고 오륜은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서, 붕호유신이다. 삼강 중에 첫 번째로 군의신강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이다. 삼강 중에 두 번째로 부의자강은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이다. 삼강 중에 세 번째로 부의부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이다. 오륜 중에 첫 번째로 군신유의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오륜 중에 두 번째로 부자유치는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 오륜 중에 세 번째로 부부유별은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오륜 중에 네 번째로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오륜 중에 다섯 번째로 붕호유신은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제 유교에 대해서 전부 말을 했다. 자, 유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유교가 여자를 천시하고 압박하면서 남성의 우월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이는가? 현대사회의 남녀노소의 예의는 사라지고 싸우는 건 이유가 뭘까? 과연 유교 사상의 가르침대로 했다면 이런 싸움이 생겼을까?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유교적 가르침을 예전처럼 잘 지켜왔다면 현재의 남녀노소의 갈등은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유교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배척해서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유교적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 파트 2 과거 역사에서 전통과 남녀 역할. 우리 역사는 우선 가장 가까운 조선 왕조의 500년 역사로 보자. 조선은 양반 사회로서 양반, 중인,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다. 그렇다면 이 계급 중에서 종묘 제례라는 제사와 차례를 지낸 계급은 누구일까? 양반은 권력, 부, 가문, 촉보를 가진 사람들로서 제사와 차례의 규모는 그 양반의 지위와 권력을 나타냈다. 중인은 재력가와 몰락한 양반 가문들의 일부가 제사를 지냈지만 규모는 천차만별이고 초촐한 의식으로도 치렀다. 천민은 성씨를 가질 수 없었고 겨우 이름만 얻을 수 있었다. 제사와 차례는 지낼 수 없고 사람이 아닌 가축으로 취급받았다. 종묘 제례를 얘기하는 건 현재 우리가 유교를 비난하면서 나쁜 문화로 치부하고 있어서 얘기를 꺼내는 것이다. 종묘 제례는 제사와 차례를 뜻하는 것이다. 그럼 제사와 차례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제사는 낳아주신 부모와 그 윗대의 조상에게 감사드리고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결혼해서 남자의 집에 온 여자는 자신을 낳아주신 사람이 아니니까 제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을까? 출가외인이라는 말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다른 집안으로 가는 걸 말한다. 그건 더 이상 친정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남이 되고 시댁에서는 가족이 된다는 말이다. 즉 결혼해서 남자 집안으로 온 여자는 이제 남자 집안의 구성원으로 혈연관계라는 가족이 된다. 그래서 제사는 여자가 남의 조상을 모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조상을 모시는 것이다. 차례는 뭘까? 설날과 추석이라는 명절에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의식이다. 설날 차례는 새해 신에게 건강과 복을 기원하고 부모와 자식 서로 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추석 차례는 신에게 한 해 동안 풍족한 수확물을 감사하고 다음 해에도 풍요로운 수확을 할 수 있게 기원하는 의식이다. 결국에 차례란 건 조상과 신에게 감사드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지내는 의식이다. 단순히 내가 생일상을 받듯이 조상에게는 종묘 제례를 지내는 건데 그걸 거부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거의 양반만이 종묘 제례를 지냈듯이 우리 모두는 양반도 아니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도 옳다.
애초에 조상 때부터 하지 않은 걸 갑작스레 하려고 하니까 분수에 맞지 않은 거라서 몸에 맞지 않은 옷이었다. 촉보 편찬위원회 덕분에 양반의 촉보를 가진 거지 원래 양반이 아니었으니 종묘 제례는 안 하는 게 맞다. 과거의 진품 명품에서 자신이 양반의 후손인 줄 알고 보관 중인 문서를 가져왔는데 노비 문서였다. 물론 현재는 계급이 없어서 문제는 없지만 괜히 양반 흉내를 내면서 굳이 종묘 제례를 지낼 필요가 없다. 파트 3 페미니즘. 페미니즘의 역사는 IMF로부터 거슬러 가야 한다. IMF는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의 많은 문화를 바꾸고 개혁시켰다. 그런 가운데 많은 남성은 죽었고 직업을 잃으면서 험난한 인생을 시작했다. 반면 여성의 인식은 남자와 반대로 험난해진 취직보다는 결혼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 여대생들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주부로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결혼 시장에 나서면서 남자에게 종속되길 원했다. 이때 김치녀라는 용어가 나타났는데 남자에게 돈을 부담시키고 여자는 그걸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 남자들은 여자에게 많은 질타를 했지만 그냥 웃어넘기고 남자가 더 많은 능력을 배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대표적으로 여자가 어떤 사고를 내면 남자는 오빠가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면서 사고를 해결하는 게 일상화된 것이다. 든든한 백이 생긴 여자는 여러 가지 분야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다단계와 보험이었다. 다단계와 보험은 여자들이 편하면서 쉽게 돈을 벌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것으로 급부상했다. 다단계는 사기였고 남자는 당연히 오빠만 믿어라면서 해결했더니 보험으로 가정의 재정을 거덜내기 시작했다. 사회활동과 인식이 부족한 여자들은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의 보장이라는 것에 빠져들었다. 다단계는 망해갔고 보험은 포화되니까 갈 곳이 없는 여자들이 찾아간 곳은 학교였다. 여자가 사고를 쳐도 남자가 해결해주니까 이젠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무릎 꿇리면서 학교를 지배했다.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생과 학교가 무릎을 꿇는 모습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사회 곳곳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건 할 일 없는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보여주는 갑질의 시작이었다. 낮 시간에 일하는 남자와 반대로 여자는 낮 시간에 외출해서 돈을 소비하며 곳곳에서 갑질을 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소비 활동은 여자들이 중심이 되고 남자는 사회적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수단이 됐다. 그런데 여자들이 엄청난 업적을 만들었다. 부동산 버블로 일본에 비견되는 경제 폭발이 다가오고 두려움에 떨던 한국 경제가 여성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여자 보험 설계사는 가정주부에게 미친 공감 능력을 끌어내서 보험을 종용하고 다른 곳에서는 부동산 버블을 해결하려고 했다. 여자들에게 결혼 요구 조건으로 남성은 능력과 아파트를 가져야 한다고 요즘엔 모두 그렇게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게 현재 신혼부부 80%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매 비용은 전부 남자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을 막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삥뜯기와 갑질을 모색한 게 바로 아파트 분여회다. 이 삥뜯기와 갑질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보며 언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의 비리와 갑질은 남성들에 의해서 묵인되고 보호받으면서 커져갔다. 그러던 와중에 여자 대통령 후보가 나오니까 정치적 성향이 아닌 여자도 대통령 해봐야지라며 몰아줬다. 이미 모두가 예상했듯이 개판이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과 손실은 남자가 부담했다. 이런 여자의 파워는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기에 여자를 이용해서 권력을 붙잡기에 아주 편했다. 정치적으로 남자를 설득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모두의 지지를 받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여성은 단순했다. 여성인권, 여성차별을 내세우면서 여가부까지 만들어 버린 버터처럼 느끼한 대통령까지 등장시키는 놀라운 일까지 생겼다. 여성파워, 여성인권, 여성차별이란 단어는 여자들의 단합을 이끄는 아주 큰 힘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쉽게 다수의 지지를 받기 쉽고 경제적으로도 남자보다 소비가 늘어난 여성은 힘이 커졌다. 이렇게 커진 여성들은 수많은 단체를 만들고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맹목적인 여성인권이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남성은 나눠지지만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여성은 단합된다. 그러므로 여자가 현재 가진 권력은 정치인의 목적과 같으니 계속 부패해 갈 수밖에 없다. 권력을 가진 여성들은 권력에 집착하고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남성을 적으로 몰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파트 4 한국에서의 남녀의 인권. 앞서 조선시대를 언급했고 계급도 말했었다. 그럼 조선의 남녀 인권을 먼저 보자. 양반 계급은 남녀노소가 모두 노동이란 것 자체가 없이 권리만 누렸고 심지어 하인이 모든 걸 했다. 중인 계급은 남자는 노역과 공역 그리고 세금을 부담했는데 단순히 농사가 업이라고 가정하자. 물론 주로 농사였다. 농사에 있어서 소와 남자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이고 여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런 부분은 문학소설 감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과부가 된 여자는 농사를 지을 능력이 없어서 품앗이를 했다. 그 품앗이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고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재혼해서 남자를 구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었다. 반면 남자는 소와 함께 힘든 농사를 하면서 부역과 군역을 동시에 부담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여자가 농사에서 하는 일은 단순 노동이었고 집안에서도 단순 노동으로 많은 시간을 할당했다. 천민계급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않아서 세금과 노역에서 면제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 하기 힘든 도축, 망나니 등의 한정된 직업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자, 여기에 남녀차별이 있는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것뿐이었다. 근대 이후로 지금까지는 남녀인권을 어떨까? 역시 힘들게 먹고 사는 것에만 충실했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교육에 돈을 썼다. 그 교육 과정에서 집안의 대를 이을 장남에게 올인했다. 그건 가족이 생존할 큰 이유였고 장남의 무게는 컸다. 홀로 교육받은 장남은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모두 책임졌고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부담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동생과 남동생은 장남만 교육시키고 자신들은 제외됐다는 서운함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역시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고 오히려 장남의 책임만 컸다. 그 책임의 무게가 힘들어도 기댈 곳 없고 눈물도 흘릴 수 없는 아버지의 무게였다. 물론 못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무게를 감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게 극히 일부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남으로 집안을 이끌어가는 아버지도 인격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그건 남녀 모두의 고통이었다. 그걸 두고 여성차별이라고 말하는 건 멍청한 피해의식이다.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성차별, 남성우월은 어느 곳에도 없었고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겪어온 과정이다. 파트 5 동덕여대 사태에 관한 질문과 답변. 이건 문답식으로 하는 게 더 이해가 편할 거라고 본다. 학생 발언은 학교가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어서 시위를 했다. 안건 논의 자료를 내놓아라. 학교 대답은 안건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안건 논의와 조사, 조사된 자료로 논의 사학재단과 정부인가. 안건 논의라는 건 앞으로 닥칠 사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란 것이다. 얘기만 한 것이라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기에 어떤 자료도 없는 게 당연하다.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는 게 어떠냐라는 안건을 꺼내고 가격을 비교 조사해보니까 비싸서 그걸 먹어야 할지 논의하고 주문한다. 근데 짜장면을 먹는 게 어떠냐는 안건만 꺼냈기에 가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거야. 학생 발언은 학교가 학생의 의견도 없이 남학생 6명을 입학시켜서 폭력 시위를 했다. 학교 대답은 학교 게시판에 게시했고 총학생회장의 서명도 받았고 최종 결과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남학생 6명은 글로벌 학생으로 학교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고 여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서 받는다. 학생 발언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왜 의논을 하지 않느냐? 학교 대답은 의논할 내용이 없고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로서 재단이 운영하고 이사회와 이사장이 결정한다.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권 역시 재단이 결정한다. 학생은 학교를 주인처럼 아끼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소유자는 재단이 가지고 있지 학생의 공동명의가 아니다. 더군다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부수고 훼손할 수 있느냐?
자신의 집에 소유물인 TV라도 한 대 부수는 게 가능한지 본인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봐라. 학생 발언은 학교 설립 목적은 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학교 대답은 과거보다 현재는 더 발전되어서 여성이 원하면 교육을 보장받지 못할 곳이 없다. 학생 발언은 남녀공학은 여성 교육권의 침해이다. 학교 대답은 교육권 침해는 교육을 못 받게 막는 것이지 남녀공학이 교육을 막는 게 아니라 시위가 교육을 막고 있다. 학생 발언은 여성이 범죄에 노출되니까 침해가 맞다. 학교 대답은 그렇다면 졸업해서 밖에 나가면 취직하지 않을 거냐? 사회에는 학교보다 훨씬 불특정한 수많은 남자가 있다. 남자가 위험하다면 남녀공학을 다니는 여자는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되는 거냐? 학생 발언은 총장은 직선제로 학생이 선출하겠다. 학교 대답은 니들이 주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주인 행세하냐? 주인이라는 증거를 가져와서 주장해라. 이제 문답을 서로 바꾸어서 보자. 학교 발언은 학교를 파손하고 훼손하고 기타 손해를 끼친 부분을 배상하라. 과거에 불법 침입한 남자의 음란 행위로 모든 기물을 교체 요구했듯이 이제 니들이 학교를 새롭게 지어주길 바란다. 학생 대답은 총학생회가 지시한 게 아니라서 배상은 할 수 없다. 학교 발언은 메신저 등의 폭력 시위 지시와 도구 사용 및 구매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학생 대답은 아몰랑 누가 해줘. 학교 발언은 공학 추진 진행을 어떻게 즉시 진행이 가능하냐? 진행하는 데 필요한 과정과 절차와 기간은 아느냐? 학생 대답은 아몰랑 교수들이 한다고 했잖아. 학교 발언은 취업 박람회는 학생을 위해서 학교와 교수들이 고생해서 돈을 들여서 만든 건데 왜 부셨냐? 학생 대답은 다른 곳으로 옮겨라고 했잖아. 학교 발언은 학생이 개최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학생 대답은 아몰랑 옮겨랬잖아. 학교 발언은 졸업작품 전 공연은 왜 막았냐? 학생 대답은 다음에 하라고 했잖아. 학교 발언은 니들이 그걸 정할 권리가 없고 미리 계획되어 있고 다들 준비해온 상황이다. 학생 아몰랑 하긴 했잖아. 학교 발언은 다른 장소 섭외해서 비용 지불했으니 발생 비용 청구하겠다. 학생 대답은 아몰랑. 학교 발언은 창립자 동상에는 오물투척 및 방망이질을 왜 한 거냐? 학생 대답은 친일재단 이사장이었잖아. 학교 발언은 그 동상은 여성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 창립자 동상인데 그것도 모르고 학교 다니면서 시위한 거냐? 학생 대답은 아몰랑. 학교 발언은 친일재단이 운영한다는 걸 알면서 왜 입학하고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폭력 시위하냐? 학생 발언은 아몰랑. 학교 발언은 학교를 파손, 훼손한 것과 기타 피해 금액을 청구하겠다. 학생 대답은 그건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파손한 거라서 총학생회는 책임지지 않겠다. 학교 발언은 외부의 다른 세력들이 가담한 정황들이 보이는데 학생 대답은 우리는 동덕하고들만 시위에 가담했고 다른 건 모른다. 학교 발언은 투표는 왜 거수투표를 했냐? 그건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 학생 대답은 어차피 시위에 가담했다는 건 모두가 찬성이기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다. 파트 6 최종적인 생각. 여성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의무와 책임 없이 권리만 누리다 보니 모든 게 당연함. 그 속에는 낮은 지능이라는 멍청함이 깔려 있고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받은 교육이 중요하다. 떳떳함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거든 모자와 마스크부터 벗고 세상에 나는 페미니즘이라고 당당하게 말해라. 한반도는 단 한 번도 외세의 힘에 무너진 적이 없다. 무너진 이유는 지겹도록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당쟁 때문이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건데 이젠 정치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거 보면 도대체 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진 나라에서 뭘 배웠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놀랍다. 제발 뭉치고 새롭게 바꿔나가자. 우린 그걸 가장 잘하잖아.